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피스를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해링턴 타워 광안 디오션입니다. 앞에 보듯이 광안리에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보통 오피셜 같은 거 별로 권유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이제 동영상을 그동안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오피셜 같은 경우는 지역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권을 벗어나면 좀 리스크가 큰데요. 여기는 좀 독특하게 전체 방이, 전체 호실이 바다가 다 보이는 오션뷰이고요. 그리고 독특한 게, 오피셜 한 동이 있으면 중간 뭐 타입 틀리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제 중기업을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마다 타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쁘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3베이가 나온다니 이거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여기 분양에 관련된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분양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있길래 한번 제가 인터넷 한번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니까 제 좋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오션뷰 있는데 좀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는 워낙 비싼데 오피스텔은 이런 뭐 주택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고 좋다고 하면 다음 주 11일 날 청약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광안리입니다. 광안역에 내려서 이제 이 버스를 타고 들어가도 되고 걸어가도 됩니다. 근데 걸어도 좀 거리는 돼요. 여기 보면 이쪽이 광안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카페거리입니다. 쭉 카페거리. 네, 이 카페거리쯤에 여기 이제 밀라 회센터 옆에 보면 큰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도 옛날 오피스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건데 그 옆에 보면은 이안이라고 새로 오피스텔 내년에 들어오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조금 몇 개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타워 이름이 뭐더라. 여기도 한양산업개발에서 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거보다 이쪽 보시면 이쪽 이 주변이 다 여기 이제 유흥 쪽이 되게 많아요. 뭐 술집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때도 많은데 이 끝쪽에 여기 자리에 해리턴 타워 광안 디오션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좀 알 거예요. 일단 이게 이제 조감도인데요.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하고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전체가 앞에 막힘없이 바닷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가 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1동, 2동, 3동이 있는데 1동이 제일 큰 평수고요. 2동이 중간 평수, 3동이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그리고 1동에는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동, 3동에는 저기 지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 이렇게 분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판 건 아니고요. 그 중간 5층에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되어 있고요. 1층, 3층 이제 근생으로 되어 있고, 옥상 쪽에는 옥상 루프탑 가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안이 지금 여기 내년에 들어오고요. 타워 더 모스트네요. 이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좀 뭔가 항상 우리 서울에서 봤던 그런 류의 이제 그런 타입이고, 여기 보시면은 29A 타입이 이게 2베이예요. 다 이제 바닷가 보고요. 여기 3베이도 바닷가가 다 보입니다. 29 타입인데 거의 10평, 9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베이가 나온다는 건 저는 진짜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방이 좀 작겠죠. 거의 이제 잠만 자는 크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 하나만에 좀 메리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에어비움 같은 거 많이 이제 숙박으로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 6월달부터 8월달 엄청 많이 성황리잖아요. 그리고 주말 되면 또 사람들 오고, 그리고 겨울에도 또 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오피스텔로 임대 주는 거 말고 요런 걸로 투자 겸 사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제가 좀 말이 좀 버벅해서 죄송한데, 아니면 그냥
자기 뭐 별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다가 보이는 우리가 만약 아파트 같은 걸 분양을 받는다면 돈이 워낙 비싸잖아요. 이거는 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청약금은 100만 원이니까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때 해도 되고 안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1일이에요. 이제 그런 것만 좀 아시고 보시면 25A 타입도 분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거실 겸 쓰고 이쪽에 이제 화장실과 여기 주방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방이고요. 23 타입 A만 보통 평수입니다. 근데 깔끔하게 돼 있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없이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23 뭐 C 타입이 뭐 특화 유닛으로 돼 있다는데 제가 이제 보질 못해서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일단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29, 29하고 25 정도입니다. 좀 차별화가 돼 있죠. 왜냐면 여기 25 타입만 해도 저 방이 따로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딱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A타입 이제 보시면 101동입니다. 1동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베이, 3베이, 3베이로 돼 있어요. 좀 독특하죠? 뭐, 1.5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투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쪽은 이제 분리가 안 되지만은, 일단은 아까 A, B 타입은 똑같이 이제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쪽 거실과 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이게 오리지널 분리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3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타입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느낌이 어떠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온룸이 제일 좋아요. 좀 각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좋아하지 좀 각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동마다 타입을 딱 정해 놓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워낙 오래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보기가 드물 정도인 것 같아요. 설계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동, 2동, 3동이 다 타입이 틀려요. 29, 25, 23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도면이 나온 거 한 번 더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가격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가격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이, 뭐, 한 두 군데 정도 그 앞에 지금 내년에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거길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아까 앞에 있는 이안에서 진 거죠. 대우산업개발인데요. 여기가 원래 지금 세대수가 160세대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조사하다 보니까 원래 큰 평수를 분양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복층으로 다시 바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처음에 자료를 보면은 그런 게 없고 큰 평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복층이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이게 큰 높이가 1.5m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좀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낮지 않을까. 직접 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가격표를 보면은 여기 북층 같은 경우 이제 높은 층은 19층 이제 꼭대기층이잖아요. 보면은 더 2천만 원이에요. 싼 편은 아닙니다. 근데 북층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북층 치고는 그리고 이게 서울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세다는 거. 조금 그게 약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이거 임대 논다, 자기가 본인이 쓴다면 좀 모르겠지만은, 만약 임대를, 솔직히 여기 임대를 놓는 건 좀 아깝긴 해요. 여기도 다 바다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 그런, 숙박으로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차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맞춰야 되잖아요. 분양가가 4억 정도 됩니다. 좀 작은 평수는 6평 정도 되는 거는 2억 정도에 분양을 합니다. 1,500대였어요. 이렇게 분양가가. 근데 여긴 장점은 전용률은 좀 좋아요. 48%. 아까 제가 설명드리는 데보다
조금 거기도 전용률이 조금 낮아요. 여긴 전용률이 높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그 해리턴 타워는 전용률이 조금 낮거든요. 한 37%?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난방이고요. 해리턴 타워 바로 옆에 좀 안쪽에 있지만 그쪽에 이제 그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쪽이 좀 뒤쪽이 외곽이 좀 진대요. 거기가 뭐 일단은 대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말대로 물고기들이 이제 그 회센터로 떠난 쪽이 그 공장들이 많거든요. 그 앞쪽에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타입이 아까처럼 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도 타입이 몇 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분리형이 분양가가 1300대, 여기도 분리형이 1300대였어요. 예, 전용률은 한 40% 나옵니다. 근데 전용률 때문에 좀 금액은 있어요. 아까 그게 비싸긴 하지만 여긴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 조금 그 오차가 좀 있습니다. 좀 1300대면 한 1400에서 1500 정도 봐야 돼요. 근데 금액으로 생각하더라도 아까 거기 그 이안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한 건 맞습니다. 단점은 하나 있으면 중앙난방이에요. 거기 인터넷에 보니까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건 아마 좀 잘못 착오가 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요즘 중앙난방으로 짓는 데 거의 없거든요. 그게 만약 중앙난방으로 간다면 좀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피가 한 1000에서 고층 같은 경우 한 4000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피가. 그러면 제가 이게 작년 초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산이 작년 가을 좀 돼가지고 광풍이 몰아쳤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오피셜까지 영향이 와가지고 아마 분양이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내년에 입주하는데 여기는 주차 대수가 한 63% 정도 됩니다. 아까 이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주차도 이 정도 됩니다. 주차율은 무조건 50%가 넘어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한 60%는 되거든요. 그 정도는 다 맞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안 좋아하는지 그 전에도 올렸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왜 그 1대1로 안 주냐? 1대1로 주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 평균적으로 그 조사한 결과 한 60에서 70% 사이면요 충분히 다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그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만약 이런 숙박 장사를 한다면 차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1대1은 안 주더라도 충분히 주차 공간에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율이 10%도 안 돼요. 거의 세대수에 비해. 만약 500세대다 그럼 많이 돼봤자 50세대? 40 이상 50세대 정도 100세대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여기 놀러오고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형 생활주택 안 좋아합니다. 임대도 잘 안 나가요. 그럼 오늘 그 제가 설명드린 해리턴 타워 강한 디오션입니다. 보시면 지하 2층에서 19층이고요. 여기는 그 상가까지 포함해서인 것 같아요. 만약 상가를 뺀다고 하면 여기도 한 60한 3에서 65% 정도 될 겁니다. 여기도 아마 개별 난방일 거예요. 여기 오피스를 보시면은 여기가 1.5룸이었는데 저희 투룸이나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는 뭐 여기도 다 스테타 투룸이죠. 그런데 보면 전용률은 조금 낮습니다. 단 평당가가 아까 이안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렴해요. 금액적으로. 평당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서울권으로 친다면은 싸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에 장점은 프리미엄은 전체 호실이 바다가 보인다는 거, 그리고 타입이 이쁘게 빠졌다는 거. 저는 제일 관심 있는 타입이 요 타입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편적인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그냥 원룸 하나만 7평만 해도 작은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7평 되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분양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대출 받고 하더라도 뭐 원룸 같은 경우는 오피스는 60% 나오잖아요. 그리고 입주는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뭐 충분히 나중에 내가 저기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그게 바다가 보이는 거 가지고 있다 하나만 해도 남자의 로망인데, 이 분양가를 아까 설명드린 거 보면 여기가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입주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두 군데가 2020 내년에 입주하고 그 후에 입주하는 겁니다. 더 신축이겠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아주 비싸진 않다. 입지 조건도 좋고, 그리고 전체가 오션뷰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뭐 이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그날 청약 넣어서 뺑뺑이로 돌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당첨이 되면 그때 생각 한번 해보시고, 만약 싫으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한번 제가 오피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제가 이제 거기 광안리 가서 한번 놀러 갔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봤더니 있길래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분인데 이런 좋은 걸 알려줘서 고맙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